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과정 운영의 개념, 그리고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운영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교육과정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행하는 그 총체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 교육과정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서상의 교육 계획이었거든요. 그것을 실제 교육 활동으로 구현하는 모든 과정, 그것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implementation을 쓰거나 혹은 운영을 또 뭘 쓰더라? 네네, implementation 많이 써요. 예, 한 개 생각이 안 나네. 네, 교육과정 운영의 이제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역동성이에요. 교육과정이 고정된 게 아니라 환경하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이 돼야 하는 거죠. 역동, 움직인다는 겁니다. 둘째는 체계성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를 가져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에 성과를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다시 계획에 반영하고 혹은 실행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순환 구조, 이거를 피드백이라고 그럽니다. 자, 세 번째는 상호작용성이에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운영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학부모 역할이 많아지고 지역사회 역할이 많아지죠. 이게 점점 더 강조가 되거든요. 교사가 학교에서 혼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시대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 교육, 그 학교의 교육에 이제 모두 다 총동원, 연계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됩니다. 그거에 대한 맥락은 우리 에듀케이션 2030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더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 지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실천입니다. 이거는 이제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보면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좀 정합성도 갖고 그리고 또 합리성도 갖고 목표 모형 우리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보면 이게 그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이라든지 그 숙고의 형태로 목표 갖다가 다시 내용 갖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목표 체계적인 이런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도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럼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이제 교육과정 자체 요인이 있겠고 학교의 내부 요인이 있겠고 학교의 외부 요인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자체의 요인을 보면 교육과정 자체가 가진 특성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교육과정의 구조라든지 내용의 적절성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지, 그리고 교과 간의 연계성은 어떠한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융통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플렉시블하게 현장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교육과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교육과정인지, 여기에 따라서 운영의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교육과정 자체의 요인을 결정하는 거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총론부겠죠. 그리고 이제 이 총론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총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요건 설명을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교 내부의 요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이거 네 가지고 그림은 먼저 보면 학교의 조직 요인. 학교의 조직 요인, 학교 문화 요인, 학교 시간 공간 재정 요인. 이렇게 세 가지이고요. 먼저 학교의 내부 요인을 보겠습니다. 조직 요인을 보면 교직원의 구성과 전문성, 그리고 의사결정의 구조, 거버넌스죠. 업무 분장의 체계. 이것도 크게 보면 뭐 거버넌스일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르죠. 추진 체계는.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이제 그런 COP, Community of Practice, 학습 공동체가 잘 운영되는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도 더 효과적일 수 있겠어요. 두 번째가 학교의 문화 요인이에요. 이거 크겠죠. 학교의 이제 전반적인 학교장 이렇게 되겠네요. 교육 철학과 비전.
그리고 구성원들의 협력적인 문화, 혁신에 대한 태도,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학교 문화가 새롭게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운영을 아주 쉽게 하는 거죠.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교장이나 학교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학교의 내부 요인 중에서 학교의 시간이나 공간이나 재정적인 요인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간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표 편성이 플렉시블하게 되는 딱 고정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간 운영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느냐, 뭐 블랙 시간제 같이, 그리고 교육의 공간이 충분하냐, 또 뭐 실습실 잘 돼 있냐,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예산 지원의 적절성, 뭐 재료비라든지, 네, 운영비.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연한 시간표가 가능한 학교, 그러면 학생들이 뭐 30분 단위 혹은 90분 단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할 수 있겠죠. 요즘은 글쎄요, 아직도 많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학교 외부 요인인데요. 이거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교육 정책하고, 그리고 행정 지원, 그리고 평가 제도, 지역사회 협력인데, 먼저 교육 정책과 행정 지원을 살펴보면 국가하고 지역 수준의 교육 정책의 방향하고 교육청의 지원 체계하고 행정적 규제나 지원,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정책이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적절히 지원을 제공할 때 교육과정 운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모든 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현장에 맞게 딱딱 다 줍니까? 적당하게 현장에서 자율성을 줘야 그 현장에 맞는 것들을 채택하고 교사들이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도 더 자율성이 커야 전문성도 커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학교 외부 요인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평가 제도요. 우리 뭐 학력고사 혹은 수능 이런 평가 제도가 이제 그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줘요.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이라도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대학 입학하는데 필요하면 그거랑 연계 안 되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안 먹혀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평가한다든지 교원을 평가한다든지 금방에 이제 입시제도 같은 경우는 학생평가인데요. 이런 평가 제도가 교육과정 운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거나 이 문제들을 막 얘기하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제도에 가서 모든 게 다 스탑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바뀌어야 사실은 성과 기반 교육이 그래요. 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할 건가 그것만 바뀌면 과정은 따라서 바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 늘 큰 숙제입니다. 네. 우리가 약간 학력주의 사회여가지고 이 학력 이제 학벌도 중요하고 막 그렇잖아요.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학의 입시 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그 외국의 그런 에세이식 있잖아요. 바카로레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도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겠죠. 예. 그 다음에 학교의 외부 요인 중에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합니다. 학부모의 참여와 지원이 있는 학교,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가능성이 높은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에듀케이션 2030의 그 학습의 나침반을 보면 그 에듀케이션 2030 목표가 개인과 사회 웰빙이거든요. 그 웰빙까지 가는 그 경로에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학부모와 또래와 지역사회가 있어요. 뭐 여기에 이제 대학 같은 경우 산업체도 있겠죠. 온 마을이, 온 나라가, 온 사회가 교육에 참여해야 그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고 더 풍부해지거든요. 네, 그런 얘기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을 보면 학습자 중심의 운영, 융통성 있는 적용,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 협력적 운영 체계 이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면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삼을 수 있겠죠.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해야 돼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교사 연수, 워크숍,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게 COP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AI 디지털 텍스트북 제도가 2025년부터 시작합니다. 교사 교육해서 행정가까지 40만 명을 교육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저는 그 사업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라대학교의
교육연수원이 있거든요. 제가 연수원장이에요. 그래서 교사 재교육 사업을 이제 올해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AI 디지털 텍스트북을 교사들이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첫 설계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제 교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겠죠. 자, 두 번째는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세 번째가 네,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학교 안에서만 우리가 교육하는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지금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어떤 구태의연한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고 그래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학교 혼자서 교육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운영의 개념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단순히 계획을 그냥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각 요인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 1차시 마치도록 할게요.